어머나, 오늘도 오색당 할머니를 찾아와 주셨네요. 고마워요, 여러분. 혹시 가족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이어폰을 끼시거나 볼륨을 살짝 줄여주세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늦깎이 부부의 첫날 밤 이야기거든요. 호호호. 여러분, 50이 넘어 총각이면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런데 말이에요. 그 평생 장가 못 간 노총각이 쫓겨난 과부 한 분과 만나서 단 하룻밤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다면 믿으시겠어요? 교과서에서 절대 가르쳐 주지 않는 늦은 나이 첫날 밤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누구나 늦었다고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있잖아요. 사랑도, 꿈도, 새로운 시작도. 그런데 정말 늦은 걸까요? 아니면 때가 되지 않았던 걸까요? 가난하고 소심해서 평생 손가락질 받던 그 노총각처럼 우리 모두에게는 아직 피어보지 못한 꽃이 하나쯤 있을 거예요. 자, 오색당 할머니가 들려주는 인생 역전의 은밀한 비밀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에게 큰 힘이 된답니다. 여러분, 할머니 앞에 편하게 앉아보세요. 오늘 할머니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나이 들어서 하는 혼인이 왜 더 달콤한지 아세요, 여러분? 젊을 때는 몰랐던 것들을 알게 되거든요. 서로의 마음을, 몸의 언어를, 그리고 밤이 주는 특별한 선물까지 말이에요. 할머니도 젊을 때는 몰랐어요. 그런 깊은 정이 뭔지, 그런 은밀한 교감이 얼마나 소중한지 나이가 들어서야 알게 되더라고요. 특히나 서로를 진짜로 이해하게 되면 그때부터는 어머나 완전히 다른 세상이 열리는 거예요. 할머니가 40년 넘게 이 오색당 약방을 운영하면서 만난 분들 중에 정말 기억에 남는 분이 계셨어요. 50이 훌쩍 넘어서까지 총각으로 지내던 분이었는데 어머나 그 분의 인생이 하룻밤 만에 완전히 바뀌었다니까요.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잔인한지. 특히 나이 들어서도 혼자 사는 사람들한테는 더욱 그렇죠. 뭔가 문제가 있나? 왜 결혼을 못했을까? 이런 시선들 말이에요. 그런데 할머니가 보기엔 그런 분들이 오히려 더 순수해요. 세상의 때에 묻지 않고 진짜 사랑이 뭔지 기다리고 계신 거거든요. 마치 겨울을 참고 견디는 매화나무처럼 말이에요. 할머니가 보기엔 모든 사람에게는 때가 있어요. 꽃도 제철에 피듯이 사랑도 그 사람만의 시간이 있는 법이거든요. 그리고 때로는 늦게 피는 꽃이 더 진하고 아름다운 향기를 내뿜기도 하지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그런 분이셨어요. 세상 모든 사람이 포기했지만 운명은 포기하지 않았던 그런 분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드디어 운명의 상대를 만났을 때 어머나 그때부터 벌어진 일들이란 할머니가 평생 약방을 하면서 많은 분들의 사연을 들어봤지만 이만큼 극적이고 달콤한 이야기는 처음이었어요. 특히나 그 첫날 밤 이후로 일어난 기적 같은 변화는 정말 믿기 어려울 정도였거든요. 자, 그럼 할머니와 함께 그 놀라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도 아마 깜짝 놀라실 거예요. 사랑의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리고 늦게 시작한 사랑이 얼마나 진하고 깊은지 말이에요. 이 마을에 김서방이라고 부르는 분이 있었어요. 본명은 중요하지 않지요. 어차피 사람들은 그분을 그냥 노총각이라고만 불렀거든요. 참 서글픈 일이죠. 사람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그런 식으로 부른다는 게 말이에요. 김서방은 그때 나이가 53이었어요. 젊을 때는 가난해서
중년에는 소심해서, 그리고 나이가 들어서는 이제 와서 누가 자신을 받아주겠느냐는 체념 때문에 혼자 살고 있었죠. 할머니가 보기에 그분은 참 좋은 분이었어요. 마음씨도 착하고 손재주도 좋고, 다만 말주변이 없어서 자신을 표현하지 못하는 거였죠. 그런 분들이 참 많아요. 속으로는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겉으로는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라서 오해받는 분들 말이에요. 그분이 운영하던 작은 구멍가게는 언제나 한산했어요. 손님이 와도 말 한마디 제대로 못 붙이고 장사 수완이라고는 전혀 없었거든요. 할머니 약방에도 가끔 소화제 사러 오셨는데 그때마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면서 고개만 숙이곤 했어요. 할머니가 그럴 때마다 안타까웠어요. 김서방, 뭐가 죄송해요? 당당하게 사세요 하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그분은 이미 세상의 시선에 움츠러들어 있었거든요. 마을 사람들은 그런 김서방을 보며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저런 쓸모없는 놈이 어디 있나. 50이 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아이고, 저 나이에 혼자 살면서 뭘 하고 사나 몰라. 남자가 50이 넘어서도 장가를 못 가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참 잔인하죠, 여러분. 사람들은 자신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보면 왜 그리 쉽게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는 걸까요? 마치 자신들은 완벽한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런 말들이 김서방에게는 칼날 같았을 거예요. 매일매일 들어야 하는 그런 말들 때문에 더욱 위축되고 더욱 자신감을 잃어갔겠죠. 김서방은 그런 시선들을 견디며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었어요. 외롭고 서럽고 때로는 이 세상에서 사라지고 싶다는 생각까지 했지요. 할머니가 보기에도 그분의 눈에서는 생기가 사라져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바로 그 무렵, 이 마을에 또 다른 외로운 영혼이 나타났어요. 박씨 과부라고 불리던 분이었는데 남편을 잃고 시댁에서 살던 중이었어요. 그분도 참 불쌍한 처지였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시댁에서 귀한 며느리 대접받았는데 남편이 죽고 나니까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시댁 식구들이 재산 문제로 싸우기 시작하면서 그분을 눈의 가시로 여기기 시작한 거예요. 형님 죽었으니 이제 나가서 알아서 살아라. 여기서 뭘 더 바라고 있는 거야? 과부가 언제까지 여기 붙어 있을 셈이야? 참. 시댁이라는 곳이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며느리 대접해 주다가 남편이 죽으면 이렇게 매정해지는 경우가 많아요. 할머니도 젊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박씨 과부는 갈 곳이 없었어요. 친정은 이미 형제들이 다 차지했고 딱히 몸 붙일 곳도 없었죠. 그분도 아직 40 중반이었는데 하루아침에 길바닥에 나앉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을 저 마을 떠돌아다니며 하루하루 연명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농사일을 거들어주고 끼니를 해결하고 때로는 빨래를 해주고 잠자리를 얻고 그렇게 기구한 삶을 살고 있었죠. 할머니가 보기에 그분도 참 좋은 분이었어요. 살림 솜씨도 뛰어나고 사람 됨됨이도 괜찮고 다만 과부라는 이유로 그리고 몸 붙일 곳이 없다는 이유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었죠.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어요. 박씨 과부가 김서방네 구멍가게 앞에서 쓰러진 거예요. 며칠을 굶었던 모양이더라고요. 얼굴이 파리해지고 몸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김서방이 그 모습을 보고는 어머나, 그 소심하던 분이 갑자기 용기를 낸 거예요. 마님, 괜찮으세요? 우선 안으로 들어오세요. 그때 김서방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뭔가가 있었어요. 떨리면서도 단호한 그런 목소리였죠. 아마 불쌍한 사람을 보면서 자신의 외로움이 겹쳐 보였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두 사람 인연의 시작이었어요. 그때는 둘 다 몰랐죠. 이 만남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에요.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요.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가장 소중한 만남이 찾아오니까요. 김서방은 박씨 과부를 자기 집에 머물게 했어요. 처음엔 정말 순수한 마음이었죠. 불쌍해서, 측은해서 그런 거였어요. 하지만 할머니가 보기에는 뭔가 다른 마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혼자 살던 사람이 느끼는 그런 외로움 말이에요. 마님, 급한 불부터 끄세요. 방은 제가 안방 드릴 테니까 저는 마루에서 자겠습니다. 어머, 그러시면 안 되죠. 제가 마루에서. 아니에요. 여자분이 마루에서 주무시면 안 되죠. 참 순박한 분이셨어요. 정말. 그런데 여러분, 이상한 게 뭔지 아세요? 두 사람이 같은 집에서 살기 시작하니까 자연스럽게 부부처럼 지내게 된 거예요. 박씨 과부가 밥을 해주고 김서방이 나무를 해오고 겉으로 보기엔 영락없는 부부였거든요. 마을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김서방이 언제 장가를 갔지? 그러게, 나도 모르게 부인이 생겼네. 조용히 혼례라도 올린 건가? 하지만 정작 두 사람은 어머나 정말 순수하게만 지내고 있었어요. 방도 따로 쓰고 밤에는 각자 따로 주무시고 진짜 그냥 한 집에 사는 남남이었죠. 그런데 할머니가 보기에는 그게 오히려 더 애틋했어요. 서로 의식하면서도 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 마치 조심스럽게 연애하는 젊은이들 같더라고요. 그런데 말이에요. 같이 밥만 먹어도 정이 생기는 법이에요.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 사이에 묘한 기류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김서방은 박씨 과부가 아침에 일어나서 머리를 빗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거렸고, 박씨 과부는 김서방이 장작을 패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참 든든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어느 날은 이런 일도 있었어요. 박씨 과부가 빨래를 널다가 치마 끝이 바람에 날렸는데 김서방이 그걸 보고는 얼굴이 빨개져서 급히 고개를 돌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순수한 반응이 박씨 과부에게는 오히려 더 매력적으로 보였을 거예요. 또 어느 날은 김서방이 감기에 걸려서 끙끙 앓고 있는데 박씨 과부가 죽을 끓여주면서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어 주었대요. 그때 김서방이 얼마나 떨었는지 할머니가 들어도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조금씩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저녁이었어요. 박씨 과부가 김서방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서방님, 제가 이렇게 신세만 지고 있어서 죄송해요. 무슨 말씀을. 저야말로 이렇게 좋은 분이 옆에 계셔서 감사하죠. 정말요? 저 같은 과부를. 과부가 어떻습니까? 마님은 좋은 분이에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나, 그때 두 사람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할머니가 봐도 어찌나 애틋하던지요. 그 순간 공기가 묘하게 달라졌어요. 뭔가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긴장감이 흘렀죠.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어요. 이건 단순한 동거가 아니라는 걸 말이에요. 하지만 두 사람 다 너무 조심스러웠어요. 김서방은 내가 이런 생각을 해도 되나 싶었고, 박씨 과부는
과부인 내가 이런 마음을 가져도 되나 싶었죠. 그래서 계속 그렇게 아슬아슬한 선을 지키며 지냈어요.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알고 있었죠. 이 상황이 언제까지 계속될 수는 없다는 걸 말이에요. 할머니가 보기에는 그때가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서로를 향한 마음은 있지만 아직 확신하지 못하는 그런 설렘과 조심스러움이 공존하는 시간 말이에요. 마치 꽃봉오리가 막 피려고 하는 그런 순간처럼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에 비밀이 어디 있겠어요? 마을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의 입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특히나 이런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그렇죠. 김서방네 보셨어요? 요즘 여자가 같이 살고 있던데. 그러게요. 둘이서 밤마다 뭘 하고 지내는지. 늙은 총각이 갑자기 여자 들였다고 해서 뭘 알겠어요? 그 나이에 처음 맛보는 거라 얼마나 정신없을까요? 어머나, 정말. 사람들이 하는 말이란 할머니가 들어도 얼굴이 뜨거워질 정도였어요.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서 말하니까요. 아이고, 정말. 사람들의 입이란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없는 일도 만들어내고 작은 일도 크게 부풀려서 말하니까요. 특히나 이런 남녀 문제에 대해서는 더욱 악의적으로 해석하고 말이에요. 박씨 과부가 제일 힘들어했어요. 마을 우물에 물들어 가면 여자들이 수근수근거리고 장보러 나가면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고 저 과부 참 빨라도 너무 빠르네. 시댁에서 쫓겨나자마자 남자 집에 들어가다니. 그러게 말이야. 여자가 그러면 안 되는 건데. 밤에 뭘 하고 지내는지 뻔하지 않아. 이런 말들을 들으면서 박씨 과부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그냥 살 곳이 없어서 신세를 지고 있는 건데 사람들은 온갖 상상을 다 하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박씨 과부가 김서방에게 말했어요. 저는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마님이 힘드시다면 김서방도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평생 손가락질 받으며 살아온 터라 또 무슨 말을 들을지 걱정이 됐거든요. 하지만 박씨 과부가 떠나는 것도 싫었어요. 생전 처음으로 느껴보는 따뜻함이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마을 촌장이 김서방을 불렀어요. 김서방, 자네 집에 여자가 들어와 산다던데. 그게 무슨 일인가? 그게 그냥 불쌍해서 재워준 건데요. 아니, 남녀가 한 집에서 산다는 게 체면상 좀 그렇지 않나?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든지 아니면 촌장의 말에는 아니면 헤어지라는 뜻이 담겨 있었어요. 조선시대 마을에서는 이런 일에 대해 엄격했거든요. 촌장님, 저희는 정말 아무 사이도 아닙니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남들이 보기에 어떻게 보이느냐가 중요한 거지. 마을 풍기를 위해서라도. 김서방이 집에 돌아와서 박씨 과부에게 그 얘기를 했어요. 두 사람은 한참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죠. 서방님, 제가 나가는 게 좋겠어요. 박씨 과부가 조용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어디 가실 곳도 없으면서. 하지만 이렇게 계속 있으면 서방님만 곤란해지세요. 그때 김서방이 어머나, 그 소심하던 분이 갑자기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럼 정말로 혼례를 올릴까요? 박씨 과부가 깜짝 놀라서 김서방을 쳐다봤어요. 서방님, 무슨 말씀을? 저도 혼자 사는 게 외롭고요. 마님도 갈 곳이 없으시고.
그냥 서로 의지하며 살면 안 될까요? 참 솔직한 고백이었어요. 사랑한다는 말은 못했지만 서로 필요하다는 마음은 전해졌거든요. 하지만 박씨 과부는 망설였어요. 서방님, 저는 과부예요. 그리고 이 나이에 저도 50 넘은 노총각인데 뭐려. 나이가 문제입니까? 하지만 서방님은 아직 처음이시잖아요. 저는 이미 박씨 과부의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자신은 이미 남편과 부부의 정을 나눠본 사람이고 김서방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다는 그런 차이에 대한 걱정이었죠. 그런 건 상관없어요. 마님이 가르쳐 주시면 되잖아요. 어머나, 김서방이 그런 말을 할머니가 들어도 얼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그렇게 순수한 분이 그런 말을 하다니 정말 사랑의 힘이 대단한 것 같아요. 두 사람은 그날 밤 각자의 방에서 한잠도 못 잤어요. 서로의 마음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지만 그 마지막 한 걸음을 내딛기가 어려웠거든요. 특히나 박씨 과부는 김서방의 순수함이 오히려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며칠이 지나도 두 사람은 결정을 못 내리고 있었어요. 말로는 혼례를 올리자고 했지만 정작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런 어색한 시간이 흐르고 있었죠. 그런데 운명이란 게 참 신기해요. 어느 아주 추운 겨울밤이었어요. 그날은 정말 매서운 추위였거든요. 바람도 심하게 불고 눈까지 내려서 온 세상이 얼어붙은 것 같았어요. 김서방이 마루에서 자고 있는데 밖에서 바람 소리가 엄청나게 들렸어요. 평소보다 훨씬 추운 밤이었죠. 그때 안방에서 박씨 과부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서방님, 너무 추워요. 김서방이 벌떡 일어나서 안방 문 앞에서 말했어요. 마님, 이불을 더 덮으세요. 이불을 다 덮어도 추워요. 방에 구들이 잘 안 들어서. 그러고 보니 그 집 안방은 구석진 곳이라 온돌이 잘 안 돼서 겨울에 특히 추웠거든요. 게다가 그날 밤은 유난히 춥기까지 했으니까요. 한참 후에 박씨 과부가 문을 열고 나왔어요. 이불을 몸에 두른 채로 말이에요. 서방님, 정말 죄송한데 오늘 밤만 같이 주무시면 안 될까요? 너무 추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어머나, 그때 김서방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할머니가 상상만 해도 웃음이 나와요. 50이 넘은 나이에 그런 제안을 받다니 얼마나 당황스러웠을까요? 아, 아니. 그러시면 제가 마루에서 아니에요. 계속 마루에 계시면 더 춥잖아요. 그냥 이불만 같이 덮어요. 한쪽 끝에서 주무시고 저는 저쪽 끝에서 잘게요. 김서방은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하지만 박씨 과부가 정말 추워서 떨고 있는 모습을 보니 거절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 한구석으로는 기대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두 사람은 정말로 이불만 같이 덮고 누웠어요. 각자 끝에서 등을 돌리고 말이에요. 하지만 같은 이불 속에 있다는 것만으로도 두 사람의 마음은 쿵쿵거리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인가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박씨 과부가 몸을 돌려서 김서방에게 말했어요. 서방님. 네. 서방님은 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서방이 깜짝 놀라서 몸을 돌렸어요. 두 사람이 처음으로 이불 속에서 얼굴을 마주본 거예요. 어둠 속에서도 서로의 얼굴이 보였죠. 저는
마님이 좋습니다. 저도 서방님이 좋아요. 그 순간이었어요. 50년 넘게 혼자 살던 김서방과 남편 잃고 혼자 된 박씨 과부가 드디어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순간 말이에요. 김서방이 떨리는 손으로 박씨 과부의 손을 잡았어요. 마님, 저 같은 사람이 감히. 서방님,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하지. 그리고 박씨 과부가 정말 깜찍한 말을 했어요. 그 나이에 아직도 이불 따로 덮을 줄만 아세요? 어머나, 그 말에 김서방이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그날 밤 두 사람은 뭐라고 표현해야 할까요? 이불만 함께 덮은 게 아니라 인생의 따뜻함도 함께 나누게 되었다고 해야겠네요. 할머니가 들은 바로는 김서방이 처음에는 너무 떨어서 아무것도 못했다고 해요. 박씨 과부가 조심스럽게 이끌어줘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순수함이 오히려 더 애틋했을 거예요. 서방님, 천천히 해도 돼요. 우리 시간 많잖아요. 박씨 과부의 그런 따뜻한 말에 김서방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고 해요. 그리고 그 밤, 두 사람은 진짜 부부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김서방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정말 기적 같은 변화가 시작된 거죠. 여러분,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 날부터 김서방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사랑의 힘이 이렇게 대단한 줄 할머니도 몰랐어요. 평소에는 아침에 일어나면 기운 없이 하루를 시작했는데, 그날은 일찍 일어나서 박씨 과부에게 아침밥을 차려주더라고요. 마님, 일어나요. 아침 차려놨어요. 마님이라고 부르네요. 어제까지만 해도 조심스럽게 불렀는데 말이에요. 그리고 목소리에 힘이 있어요. 자신감이 넘치는 목소리였죠. 박씨 과부도 달라졌어요. 얼굴에 윤기가 흐르고 말하는 것도 밝아졌어요. 뭔가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생긴 것 같더라고요. 서방님, 오늘 장사 잘 되겠어요. 제가 느낌이 와요. 그런데 정말로 그날부터 김서방네 가게에 손님이 늘기 시작한 거예요. 뭔가 달라졌거든요. 김서방이 손님들에게 말을 거는 것도 자신감 있게 하고, 물건 파는 것도 적극적으로 하고, 어서 오세요. 뭐 필요한 거 있으세요? 예전에는 손님이 와도 고개만 숙이고 있었는데, 이제는 먼저 반갑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죠. 마을 사람들이 신기해했어요. 김서방이 왜 저렇게 달라졌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은데? 목소리도 크고 자신감도 넘치고, 혹시 정말로 그 과부하고 뭔가 있는 건 아닐까? 정말 그랬어요. 평생 등 굽히고 살던 분이 갑자기 가슴을 펴고 걸어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걸음걸이부터가 달라졌어요. 할머니 약방에도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저 좋은 일이 생겼어요. 무슨 좋은 일인데? 김서방. 결혼하기로 했어요. 박씨 마님하고요. 그때 김서방 얼굴을 보니까 어머나, 50 넘은 총각이 신혼부부 같더라고요. 얼굴에서 광이 나는 거예요.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할머니, 사람이 사랑을 하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싶어요. 그런데 김서방 혹시? 할머니가 살짝 눈치를 보며 물어봤더니, 네, 할머니. 이제 정말 부부가 됐어요. 어머나, 그때 김서방 얼굴이 또 얼마나 빨개졌는지. 하지만 부끄러워하면서도
자랑스러워하는 표정이었어요. 박씨 과부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보러 나와도 당당하게 다니고 마을 여자들이 뭐라고 해도 개의치 않고 우리 서방님이 저렇게 좋아하는데 남들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그분도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자로서의 자신감이 넘치더라고요. 아마 김서방이 자신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일 놀라운 건 김서방의 장사 솜씨였어요. 갑자기 물건을 잘 팔기 시작한 거예요. 이거 정말 좋은 거예요. 우리 마님이 써보고 추천해 준 거거든요. 이 약도 효과 좋아요. 제가 직접 먹어봤는데 자신감이 생기니까 말도 잘하고 손님들도 믿고 사가더라고요. 예전에는 물건을 파는 것도 조심스러워했는데 이제는 적극적으로 권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 더 사가세요. 겨울용으로 좋거든요. 다음에 또 오세요. 새로운 물건 들어오면 따로 빼놔둘게요. 며칠 만에 그 집 가게가 마을에서 제일 번창하는 가게가 됐어요. 어머나, 정말 신기한 일이었죠. 박씨 과부가 김서방에게 그랬어요. 서방님,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나도 몰랐어요.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정말 사랑의 힘이 대단해요. 맞아요, 여러분. 사랑의 힘이란 게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버리거든요. 특히나 늦게 시작한 사랑은 그 진한 맛이 배가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가 보기에는 김서방이 드디어 진짜 남자가 된 것 같았어요. 그동안 자신 안에 숨어 있던 남성성이 박씨 과부의 사랑으로 깨어난 거죠. 정말 아름다운 변화였어요. 김서방은 이제 마을에서 손꼽히는 장사꾼이 됐고 박씨 과부는 마을에서 가장 행복한 여자가 됐어요.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두 사람이 서로를 정말 아끼고 사랑한다는 게 눈에 보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사랑이 진짜였다는 증거였죠. 김서방과 박씨 과부가 정식으로 혼례를 올리기로 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하려고 했는데 마을 촌장이 나서서 그랬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하자. 마을 잔치로 말이야. 사실 마을 사람들도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처음에는 수군거렸지만 두 사람이 진짜로 사랑하는 걸 보니까, 그리고 김서방이 그렇게 달라진 걸 보니까 진심으로 축하해 주고 싶어진 거예요. 저런 게 진짜 사랑이지. 서로 좋아서 하는 거니까.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맞으면 되는 거지. 혼례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재밌는 일이 많았어요. 김서방이 할머니 약방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할머니, 혼례 전에 먹으면 좋은 약 있어요? 무슨 약? 그 밤에 힘이 나는. 어머나, 50 넘은 분이 얼굴 빨갛게 되면서 그런 걸 물어보시다니 할머니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김서방 벌써 경험해 보셨으면서 왜 그래요? 그게 아직 서툴러서요. 마님한테 창피당할까봐. 정말 순수한 분이에요. 이미 부부관계를 맺었으면서도 아직 자신 없어 하고 계시더라고요. 김서방, 그런 건 마음이 중요해요. 약보다는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 최고의 약이에요. 하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알았어요. 알았어. 그럼 이거 드세요. 할머니가 따뜻한 성질의 약재를 조금 지어줬어요. 사실 별 효과 없는 건데 마음의 위안이라도 되라고 말이에요. 박씨 과부도 재밌었어요. 혼례복을 준비하면서 거울 앞에서 이렇게 저렇게 매만지더라고요. 이 나이에 혼례복을 다시 입게 될 줄이야.
아직도 충분히 예쁘세요. 서방님이 그렇게 봐주시니까 다행이지요. 그런데 첫날 밤은 어떻게 하죠? 뭐가요? 이미 한 번 해봤지만 정식 혼례 후의 첫날 밤은 또 다른 거잖아요. 어머나, 박씨 과부도 설레하고 계시네요. 이미 부부관계를 맺었지만 정식 혼례 후의 첫날 밤은 또 다른 의미가 있으니까요. 드디어 혼례 날이 됐어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는데 정말 성대한 잔치였어요. 김서방은 새 한복을 입고 나타났는데 어머나, 완전히 다른 사람 같더라고요.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고 정말 신랑다웠어요. 박씨 과부는 정말 아름다웠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고요. 사랑받는 여자의 얼굴은 나이를 잊게 만들어요. 혼례식 중에 김서방이 인사말을 했는데 그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여러분, 저 같은 사람을 축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생 혼자 살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은 분을 만나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박씨 과부를 보면서 했던 말. 당신 덕분에 제가 비로소 사람다운 사람이 된 것 같아요. 앞으로 평생 잘해드릴게요. 마을 사람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처음에 수군거렸던 사람들도 진심으로 축하해줬어요. 저런 사랑이 진짜 사랑이지. 나이가 뭐가 중요해. 서로 사랑하면 되는 거지. 잔치는 밤늦게까지 계속됐어요. 김서방이 술 한잔하고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처럼 늦어도 때가 되면 모든 게 좋아져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김서방의 인생이 50이 넘어서 완전히 바뀐 걸 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날 밤 신혼부부가 된 두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이제는 당당하게 한 이불을 덮고 잘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정식 부부가 된 만큼 그 밤은 더욱 뜨겁고 특별했을 거예요. 할머니가 들은 바로는 그날 밤 김서방이 박씨 과부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마님, 정말 감사해요. 저를 남자로 만들어주셔서. 그리고 그 이후로도 두 사람은 계속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재밌으셨지요?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왜 들려드렸는지 아세요? 요즘 나이 드신 분들 중에 이제 늦었다. 나 같은 사람이 뭘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하지만 김서방과 박씨 과부를 보세요. 50이 넘어서 60이 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랑이 두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사랑에는 정말 나이가 없어요. 늦게 피어도 꽃은 꽃이에요. 오히려 늦게 피는 꽃이 더 진하고 깊은 향기를 내뿜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건 할머니가 살짝 귀띔해드리는 건데요. 늦게 시작한 사랑의 밤이 더 깊고 진하다는 것도. 호호호. 젊을 때는 서두르고 급하지만 나이가 들면 여유가 생기거든요. 서로를 배려할 줄도 알고 진짜 사랑이 뭔지도 알고. 김서방과 박씨 과부가 그런 분들이었어요. 첫날 밤도 서로를 배려하면서 조심스럽게 하지만 진심으로 그렇게 사랑을 나눴어요. 할머니가 약방을 하면서 들은 얘기론 김서방이 처음에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박씨 과부가 하나하나 가르쳐줘야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런 순수함이 오히려 박씨 과부에게는 더 사랑스러웠다고 하더라고요. 서방님은 정말 순수해요. 그래서 더 소중해요. 박씨 과부가 할머니한테 그런 말을 했을 때 할머니도
참 감동받았어요.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의 인생이 더 행복했던 거죠. 할머니가 40년 넘게 약방을 하면서 본 건데, 늦게 결혼한 부부들이 오히려 더 금슬 좋은 경우가 많아요. 서로의 소중함을 아니까요. 젊을 때 결혼한 부부들은 사소한 일로도 싸우고 그러는데, 늦게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를 너무 귀하게 여겨서 싸울 일이 별로 없어요. 김서방과 박씨 과부도 그랬어요. 서로를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보기만 해도 흐뭇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두 사람이 서로에게 새로운 세계를 열어줬다는 게 참 아름다웠어요. 김서방은 박씨 과부를 통해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얻었고, 박씨 과부는 김서방을 통해 진짜 사랑이 뭔지 알게 됐죠. 여러분, 기억하세요. 사랑에는 나이가 없어요. 새로운 시작에도 나이가 없어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보세요. 김서방처럼 말이에요. 50이 넘어서도 새로운 사랑을 시작했고 인생 최고의 행복을 찾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외로우신 분들 계시면 포기하지 마세요. 언젠가는 여러분에게도 운명 같은 만남이 찾아올 거예요. 할머니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희망을 잃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도 할 수 있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자, 오늘 할머니 이야기는 여기까지예요. 어떠셨어요? 마음이 따뜻해지셨나요? 다음에는 또 어떤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할머니 오색당에는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거든요. 사람 사는 게 다 비슷비슷해서 어디서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언젠가는 할머니가 들려드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행복한 이야기로 말이에요. 구독과 좋아요는 할머니에게 큰 힘이 돼요.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들려주세요. 할머니가 귀 기울여 들을게요. 안녕히 가시고 좋은 꿈 꾸세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이 옆에 계시다면 오늘 밤은 더 달콤하게 보내세요. 할머니 오색당에서 또 만나요.